우선은 그 퀴즈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그 슈와르츠 렘마에 대한 얘기니까 그거는 제가 어차피 책에 있는 정리의 증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낸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이 제가 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험 때는 A4 용지 한 장을 들고 오실 수가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정리의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적으시면은 이제 이런 문제는 금방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도 책에 있는 정리의 증명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신가 해서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슈와르츠 렘마에 있는 내용이니까 같이 풀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첫 번째 문제도 사실은 저번 시간 했었던 거랑 거의 똑같죠, 그렇죠? 다만 바뀐 건 이제 F 프라임으로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F 프라임을 그냥 편의상 그냥 GZ라고 놔보면, 그럼 이제 GZ는 Z보다 작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럼 여기에서 임의의 Z를 하나 고른 다음에 임의의 Z0를 하나 이제 고르고, 그러면은 이제 GZ가 Z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를 Z-Z0 더하기 Z0로 놓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Z-Z0는 R이라는 어떤 원 위에서 이제 뭘 적분을 할 건데, 이 계수를 우리가 적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Z0라는 점에서의 G2 프라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2파이 i분의 1에 요 Z-Z0는 R이라는 어떤 원 위에서 Z-Z0 제곱분의 세제곱분의 GZ가 되고, 그러면 이제 부등식을 써보면 얘는 2파이분의 1에 요 Z-Z0는 R 위에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GZ의 크기가 R 더하기 Z0로 바뀌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요 원 위에서만, 우리가 이 원 위에서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파이 곱하기 얘는 그냥 분모가 딱 R 세제곱이 되고, 분자는 GZ의 크기니까 R 더하기 Z0의 크기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 해줘서 얘는 R 세제곱분의 R 제곱 정도 되니까 R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A2가 0이니까 사실 A3 이런 것도 전부 다 해보면은 다 0으로 갈 테니까 GZ는 1차식이 되겠구나. 그냥 여기서 G2 프라임 Z0는 0이 되겠구나. 근데 얘가 임의의 Z0에 대해서 모든 Z0에 대해서 G2 프라임이 0이니까 이 얘기는 G2 프라임이 0이라고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G2 프라임이 0이면 G 프라임은 상수가 되죠, 그렇죠? C라고 표현해 보면. 그래서 이제 GZ는 얘를 적분해 주면은 되니까 GZ 빼기 G0는 0부터 Z까지 G2 프라임을 적분해 준 거다. 근데 G 프라임이 아까 C라 그랬으니까 얘는 CZ가 될 거고, 근데 G0은 0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왜냐면 GZ의 크기가 Z의 크기보다 작으니까 G0은 0이 0보다 작으려면 0밖에 없죠. 그래서 G0은 0이니까 GZ는 CZ가 되고, 근데 우리가 애초에 G를 뭐라고 놨냐면 F 프라임을 G로 놨으니까 그냥 F 프라임이 CZ가 되는 거고, 그럼 FZ는 F0 더하기 0부터 Z까지 F 프라임을 적분해 준 거니까 C를 적분해 주면은 그냥 어떤 상수 더하기 2분의 C Z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C가 근데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렇죠? 왜냐면 GZ가
CZ가 됐는데 GZ의 크기가 Z의 크기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CZ의 크기가 Z의 크기보다 작으려면 C의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Z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2분의 1보다 작겠죠. 네. 그래서 뭐 요렇게 해서 뭐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랑 뭐 거의 똑같은 증명이기는 하지만 네. 그리고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왜 G2 프라임을 계산을 하냐? G2 프라임을 계산하는 이유는 어쨌든 얘가 0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이기는 했는데, 이런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우선은 G가 Z로 바운드 되어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G가 뭐 굳이 따지자면 G의 크기, R에 대한 크기를 따져보면 R 정도로 바운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G는 R보다 어쨌든 바운드가 될 거고, R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등장을 하는 거는 여기 DZ가 결국은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주죠. 그러니까 얘는 대충 2파이 R 정도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분자에서 이미 R 하나, 여기 둘레에서 R 하나 나오니까 이거는 고정돼 있고, 우리가 이 뭐 제너럴라이즈드 코시 인티그랄 포뮬라를 잘 보면은 여기는 항상 똑같고 바뀌는 거는 여기 분모의 Z-Z0의 이 지수, 얘가 몇 제곱인지만 다르죠. 그래서 이 차수를 우리가 잘 골라줘야 되는데, 어쨌든 0으로 가는 걸 보이는 게 목표라면 여기 나와 있는 오더를 3 이상인 애로 골라줘야만 하겠죠. 그래야만 R 하나 있고, 얘를 R 세제곱으로 만들어줘야 R 세제곱분의 대충 R 제곱 정도 되니까 R분의 1이 돼서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G 프라임을 생각을 해주면은, G 프라임을 생각을 하면 이제 분자는 R 이렇게 있고 R 제곱 정도 되고, 이제 분모는 R 세제곱이니까 네. 만약에 얘를 이제 G 프라임으로 바꿨으면 분모가 R 제곱이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뭐 더 별로 쓸모 있는 정보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분모의 차수를 세제곱 정도로 바꿔줘야만 뭐 이런 우리가 원하는 얘기들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퀴즈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해서 한 2주 정도 동안 이 9장에 있는 내용을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제목처럼 어떤 뭐 로랑 시리즈라는 거랑 레지듀 티오렘을 공부하는 게 요 9장의 목표인데, 우선은 9장에 있는 내용, 9장에서 뭐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할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봤었던 거는 뭐 어널리틱 펑션, 인타이어 펑션 이런 함수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널리틱 펑션, 인타이어 펑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니까 이제는 어널리틱이 안 되는 함수, 그러니까 어널리틱이 안 되는 점을 좀 몇 개 가지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이게 좀 자연스럽겠죠. 이제 좀 더 이제 어려운 거를 공부하고 좀 더 일반적인 거를 공부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이때까지는 어널리틱 펑션 얘기 많이 했고, 그러면 이제 어널리틱이 아닌 함수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제 어널리틱이 아니니까 우리가 당장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내기는 뭐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널리틱 펑션은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널리틱이 아닌 거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게 궁금증이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테일러 시리즈로는 잘 안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테일러 시리즈랑 되게 비슷한 이 로랑 시리즈로 잘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로랑 시리즈가 뭔지에 대해서 이따가 소개를 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어널리틱이 안 되는 점들이 이제 몇 개 있을 텐데, 이제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싱귤러리티라고 부릅니다. 싱귤러리티는 어떤 뭐 좀 안 좋은 점을 뜻합니다.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마다 좀 다른데, 이제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뭐 싱귤러하다, 뭐 어떤 뭐 싱귤러리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얘랑 이제 비교해서 다루는 거 우리가 뭐 레귤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제 뭐 좋은 함수일 때 우리가 레귤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싱귤러리티라고 부르고, 뭐 싱귤러하다라고 하는 거는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뭐 여기에서는 이제 어널리틱이 안 되는 거를 싱귤러리티라고 이제 부를 텐데, 이제 구체적으로 싱귤러리티에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널리틱이 안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9장에서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 로랑 시리즈라는 건데, 생긴 형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급수를 로랑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되게 테일러 시리즈랑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뭐 파워 시리즈, 거기 나오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다만 다른 거는 여기 n을 더할 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도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에서 주로 했었던 거는 얘는 0부터 무한대까지인 거를 다루는데, 이제 얘는 그냥 어떤 다항식들을 계속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널리틱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제 부터 더하는 거긴 한데 이제 거꾸로 더해 나가는 거죠. 0까지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 a 마이너스 1에 z 마이너스 z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제 분모에 있겠죠. 그래서 z 마이너스 z0분의 a의 마이너스 1, z 마이너스 z 제곱분의 a의 마이너스 2,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을 좀 마이너스 무한대 쪽이 되어 있는 애들을 따로 F1Z라고 뭐 이렇게 써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애들이죠. 왜냐면 Z는 Z0에서 다 정의가 안 되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애들을 따로 이제 적고 나면은 얘도 이제 억지로 얘를 이제 좀 좋은 이런 Z-Z0분의 1을 한번 생각을 해주면 이거에 관한 파워 시리즈라고 뭐 우겨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생긴 형태가 딱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수렴 반경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도 뭐 Z-Z0가 뭐 R보다 작을 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Z-Z0 분의 1이 R보다 작을 때, 얘가 크기가 R보다 작을 때 얘를 뒤집어 주면은 Z-Z0 분의 1, Z-Z0의 크기가 R분의 1보다 클 때 얘는 어널리틱 펑션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Z-Z0가 크기가 R분의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절대 0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Z-Z0분의 1이 되게 우리가 안 좋게 생각을 하지만, 이 함수가 되게 안 좋은 거로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분모가 0만 안 된다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는 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 반경을 생각해줬다라는 거는 분모가 0이 안 되게 해주려고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얘가 어널리틱 펑션이 잘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많이 본 애죠, 그렇죠? 그냥 테일러 시리즈. 그래서 그냥 테일러 시리즈는 뭐 우리가 수렴 반경을 R2라고 해보면은 얘는 뭐 Z-Z0의 크기가 R2보다 작을 때 어널리틱 펑션이 잘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는 Z-Z0가 R1보다 클 때, 그리고 얘는 R2보다 작을 때니까 우리가 원래 봤었던 그 로랑 시리즈라고 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쓸 수가 있는데, 하나는 Z-Z0가 R1보다 클 때, 하나는 R2보다 작을 때 어널리틱이 되니까 우리가 그냥 이 BN이라고 쓴 거를 다시 이름만 A의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거 되게 뭐 좀 처음 보는 기호긴 하지만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 또한 뭐 음수 뭐 이런 개념이 뭐 들어가 있는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이 수열의 이름을 A의 마이너스 N이라고 그냥 써보면 심플하게 딱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R1보다 크고 R2보다 작을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애뉰러스라고 부르는데, 어떤 이런 동심원인 요 부분,
반지름 여기는 R1이고 여기는 R2인 이런 애뉴러스에서는 로랑 시리즈라고 정의한 게 어널리틱이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로랑 시리즈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로랑 시리즈는 테일러 시리즈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도 더해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를 생각을 하면은 걔는 항상 어널리틱이었는데 로랑 시리즈는 뭐 항상 어널리틱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얘는 수렴 반경이 정확하게 어떤 애뉴러스 형태에서만 잘 정의가 되니까, 왜냐하면 Z-Z0분의 1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좀 의도적으로 분모가 0이 안 되게끔 해줘야 되겠죠.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분모가 이제 뭐보다 크면 되니까 얘가 이제 어떤 뭐보다 크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로랑 시리즈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제 방금 했었던 얘기는 이런 로랑 시리즈가 이런 애뉴러스에서 어널리틱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로랑 시리즈가 있으면 태초에 그냥 이런 게 있었으면, 우리가 처음에 이런 로랑 시리즈를 가지고 있었으면 얘는 이런 애뉴러스에서 어널리틱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뭐 적당한 수렴 반경이 있으면 이런 뭐 0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게 있으면 얘는 적당한 수렴 반경 내에서 어널리틱이다라는 얘기 했었고, 사실은 얘가 if and only if였죠. 그러니까 이런 몇 급수로 나타나는 이런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나는 애는 어널리틱이고, 반대로 이런 뭐 적당한 원 내부에서 어널리틱인 애는 항상 이런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8장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죠. 어널리틱 펑션은 항상 이런 몇 급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뭐 f가 한 번 어널리틱이면은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그래서 뭐 f가 어널리틱이면 f 프라임이랑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뭐 여러 번 미분한 것들 전부 다 어널리틱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대 방향이 좀 더 좀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였기는 하죠. 좀 더 드라마틱하고, 그러니까 어널리틱이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난다. 근데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여기서는 이거 테일러 시리즈에서 했었던 내용이고, 로랑 시리즈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로랑 시리즈로 나타나는 애는 이런 애뉴러스에서 어널리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금방 보일 수가 있고, 이제 반대 방향이 우리가 궁금합니다. 어떤 애뉴러스가 주어져 있고 거기에서 어널리틱인 함수는 항상 로랑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에서 했었던 거랑 뭔가 평행하게 가는 내용인데 뭐 당연히 참입니다. 이걸 뭐 로랑 시오렘이라고 부르고, 이 시오렘이 얘기해 주는 거는 f가 어널리틱인데 어디에서 어널리틱이냐면 이런 애뉴러스에서 어널리틱입니다. 그랬을 때 뭐 다른 점은 당연히 이제 아까 테일러 시리즈는 원 내부에서 다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이렇게 구멍이 뚫렸을 때는 이제 이런 게 잘 되겠느냐 하면은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나지는 않고, 그렇지만 이제 애뉴러스이면은 테일러 시리즈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표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로랑 시리즈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런 애뉴러스에서 어널리틱이면 f를 이런 로랑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테일러 시리즈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거는 얘가 어떤 어널리틱 펑션을 가지고 오면은 항상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궁금한 건 개수죠, 그렇죠? 근데 개수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죠. 적분 형태로 우리가 뭐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이용을 하면은 개수도 알 수 있었어요. 개수도 뭐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이용을 하면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랑 시오렘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애뉴러스에서 어널리틱인 함수가 있으면은 로랑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개수도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이용을 하면은 계수도 우리가 이 적분한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공식 자체도 테일러 시리즈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고, 다만 이제 테일러 시리즈에서는 n이 이제 0, 1, 2, 3, 4 이렇게 0을 포함한 어떤 자연수에서 됐었다면은 로랑 시리즈에서는 n이 그냥 정수일 때 다 됩니다. 그래서 그냥 테일러 시리즈가 로랑 시리즈로 이게 잘 확장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은 사실 테일러 시리즈에서 했었던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증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명은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니까 테일러 시리즈와 거의 똑같습니다. 테일러 티오렘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명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시험에 내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로랑 티오렘 굉장히 중요한 거기는 하지만 이거 증명까지 당연히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제가 시험에 내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율적으로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랑 티오렘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애뉴러스에서 정의된 어널리틱 펑션을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떤 다항식에다가 어떤 이런 유리식 더하는 거, 이런 로랑 시리즈로 잘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로랑 티오렘 자체가 앞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증명에 굉장히 많이 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애뉴러스가 주어지고 어널리틱 펑션을 다룬다. 그러면은 로랑 시리즈로 나타나는 거니까 증명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테일러 티오렘도 한번 떠올려 보면 그냥 어널리틱 펑션이면은 그냥 테일러 시리즈가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정이 아니라 정리에 의해서 참이니까 테일러 티오렘을 이용을 해서 막 계산을 많이 했었죠. 사실 방금 퀴즈 문제에서도 이런 거 할 때 갑자기 A2를 이렇게 나타냈었던 것도 가능한 이유는 이제 G가 여기서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어널리틱 펑션이고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날 때 개수가 이런 식으로 적분으로 잘 나타난다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계속 어널리틱 펑션이면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했었고,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어떤 애뉴러스가 주어지고 거기에서 어널리틱인 함수가 주어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런 어널리틱 펑션은 사실 어널리틱 펑션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f가 어떤 함수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증명을 하거나 할 때 f가 적어도 어떤 함수인지 좀 형태를 알아야 더 증명을 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어널리틱 펑션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로랑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증명할 때마다 다른 문제를 풀거나 다른 정리를 증명을 할 때 우리가 계속 이용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명제 자체는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랑 티오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비슷하게 테일러 시리즈에서도 테일러 시리즈가 유일했었던 것처럼 이 로랑 시리즈로 나타내는 이거를 로랑 익스펜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로랑 시리즈로 나타내는 것도 표현도 유일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싱귤러리티라고 불렀었던 거를 이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싱귤러리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는데, 어떤 싱글 밸류드 펑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값을 하나만 갖는 거. 그러니까 로그 이런 거는 사실 2파이씩만큼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멀티 밸류드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함수들이 어떤 싱귤러리티를 갖는다, 어떤 점에서 싱귤러리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그냥 그 점에서 어널리틱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거에 어떤 네이버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어널리틱인 점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말이 좀 되게 이상하기는 한데 그냥 어널리틱이 안 되는 점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웨어 어널리틱인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모든 점에서 어널리틱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말고 어널리틱이 안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어떤 네이버호드를 잡으면은 어떤 네이버호드를 잡더라도 반지름을 크게 잡으면은 당연히 영역이 넓어지니까 어널리틱인 점을 포함할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반지름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어널리틱인 점을 반드시 하나 포함하는 거를 우리가 싱귤러리티를 이제 그 점에서 싱귤러리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어널리틱이 안 되긴 하는데 뭐 작은 네이버호드를 잡으면은 어널리틱인 점은 하나 반드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널리틱이 안 되더라도 이 어널리틱이 안 되는 점을 주의로 해서 반지름을 뭐 어떤 반지름을 잡더라도 그 내부에는 항상 어널리틱인 점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Z바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Z바는 뭐 어떤 점에서도 어널리틱이 안 되니까 뭐 굳이 뭐 이런 것들을 뭐 더 이 성질을 더 공부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뭐 다루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Z분의 1 같은 거는 Z는 0에서 싱귤러리티를 갖냐 생각해주면은 맞죠, 그렇죠? 우선 Z는 0에서 어널리틱 안 되고, 근데 원점을 주의로 해서 어떤 작은 반지름을 잡으면 뭐 적당히 Z가 델타보다 작은 애를 잡으면은 여기 안에는 어널리틱인 점 반드시 있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 요 원점에서만 안 되는 거지 나머지에선 다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싱귤러리티도 근데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고 하나는 넌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가 뭐냐면 어떤 애가 약간 우리 Z분의 1처럼 어떤 함수가 어널리틱인데 어떤 한 점 주의로 해서 딜리티드 네이버후드에서 어널리틱이래요. 그러니까 한 점 빼고 전부 다 어널리틱인 거. 딜리티드 네이버후드에서 어널리틱이라는 얘기는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이제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Z는 Z0가 아닌데 요 원점 뺀 거 뭐 그림으로 그리기도 좀 애매하지만 가운데만 구멍이 뚫려 있는 여기에서 어널리틱 하면은 우리가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만 다룹니다. 넌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넌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는 그냥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루는 싱귤러리티는 전부 다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뭐 적어도 한 점, 뭐 어널리틱인 적어도 한 점 포함한다 이거를 정의는 뭐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괜찮고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가 뭐냐면 한 점에서는 어널리틱이 안 되고 대신에 그 점 주위로 해서 어떤 네이버후드가 존재하는데 어떤 네이버후드냐면 그 한 점 뺀 거, 이게 구멍난 이 디스크에서 전부 다 어널리틱이 되는 애를 우리가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Z분의 1 같은 거 아까 봤었던 얘는 뭐 Z는 0에서 당연히 어널리틱 안 되고, 그렇지만 이런 딜리티드 네이버후드 이제 구멍난 원판을 생각하면은 여기에서는 어널리틱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는 그냥 한 점에서 어널리틱 안 되고 그냥 그 주위에서는 다 어널리틱이 될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넌 아이솔레이 뭐 아마 책에서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싱귤러리티를 얘기하면은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를 얘기합니다. 다. 넌 아이솔레이티드인 거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이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를 우리가 세 개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우선은 우리가 아이솔레이티드 어떤 Z는 Z0에서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적어도 Z는 Z0에서는 어널리틱이 안 되고 여기에서는 어널리틱이 안 되는데 요거 뺀 나머지에서는 어널리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극한 값을 혹시 잘 정리를 해주면
어널리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런 예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Z는 0이 아닌 곳에서는 Z 플러스 1로 주고 만약에 Z가 0인 곳에서는 뭐 한 3 정도로 준 함수를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뭐 되게 좋은 함수죠. 뭐 사실 Z가 2차원 평면에 있는 거기는 하지만 잠깐 1차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얘는 사실 0에서만 문제가 되죠. 그렇죠? 0이 아닌 곳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Z는 0에서만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1차원 정도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만 구멍이 뚫려 있고 함수 값을 이상한 데다 준 이런 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사실은 F0 값을 조정해주면 어널리틱이 되게 해줄 수가 있죠. 어널리틱이 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되게 좀 좋은 애들은 이런 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Z분의 사인 Z 같은 것도 만약에 내가 FZ를 Z분의 사인 Z로 얘기를 하겠다. Z가 0이 아닐 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Z는 0일 때 내가 함수값을 잘 정의해주면 F가 좀 어널리틱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F가 어널리틱이 되게끔 뭐 F를 우리가 Z분의 사인 Z라고 했으니까 Z는 0일 때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되게끔 FZ0를 정의해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생각하면은 얘는 그렇죠. 왜냐하면 극한값을 정의해주면 되니까 Z가 0으로 갈 때 Z분의 사인 Z가 1로 가니까 얘를 1로 정의해주면은 이제 진짜로 어널리틱이 된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게 항상 되는가? 약간 문제가 생기는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싱귤러리티가 있는 이제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내가 함수값을 잘 정의해주면은 항상 어널리틱이 되게 해줄 수가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예제처럼 Z분의 1 같은 거 생각하면 FZ를 내가 0이 아닐 때는 Z분의 1로 주고 0일 때는 이제 함수값을 뭐로 줘야 될까? 뭐로 주면 내가 이 F를 어널리틱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런 값이 없죠. 전 막 마음속으로 뭐 무한대를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우리가 그 얘를 뭐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주면은 이제 뭐 억지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복소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주면은 Z는 0을 이제 어떤 값을 주더라도 어널리틱으로 만들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이게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가능하지는 않아요. 이거랑 비슷하게 그럼 얘가 왜 안 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얘는 지금 왜 안 됐죠? Z는 0에다가 함수값을 뭐 어떤 값을 줘도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Z가 0으로 갈 때 뭐 Z분의 1의 이 크기가 이제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근데 또 안 되는 애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주면 2의 Z분의 1 얘도 마찬가지로 Z는 이제 0을 생각을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뭐 Z가 0만 아니면은 되게 좋은 함수인데 Z는 0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줘야 얘가 어널리틱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얘도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죠. 뭐 극한을 생각을 해도 Z가 0으로 가면 뭐 무한대로 가니까 2의 무한대 뭐 이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냥 2의 x분의 1만 생각을 해도 x가 실수일 때 이제 x분의 1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x가 0으로 가긴 하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갈 거고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은 x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는 진동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얘는 z는 0에서의 뭐 함수값을 잘 정의해 줄 수가 없어요. 어널리틱이 되게끔.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세 종류를 봤죠. 얘는 z는 0에다가 어떤 함수값을 잘 정의해줘서 어널리틱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안 되긴 하는데 얘는 왜 안 되냐면 무한대로 가서 안 되고, 하나는 얘도 안 되긴 하는데 얘는 뭐 둘 다 아니에요. 뭐 진동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f가 만약에 뭐 바운디드이면은 이런 식으로 값을 잘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함수 값을 잘 정의해 줘서 어널리틱이 되게끔 해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 아까 z분의 1처럼. 그러니까 하나는 바운디드고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그러면 이제 진동하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극한값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뭐 극한값이 잘 존재한다. 하나는 뭐 무한대로 발산한다. 또 하나는 진동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얘도 이제 비슷하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극한값이 잘 존재하게끔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하나는 무한대로 가는 거, 나머지 하나는 그 둘 다 아닌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이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얘를 첫 번째를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뭐 제거 가능 특이점 이라고 부릅니다. 뭐 말 자체에서도 되게 유한 게 느껴지죠. 제거 가능한 특이점이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함수값을 잘 정의해줘서 어널리틱이 되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널리틱이 뭐 된거나 다름없으니까 어널리틱을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 싱귤러리티가 없어져서 우리가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라고 부르고, 두 번째 있는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를 이제 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말로 극이라고 번역을 할 겁니다. 세 번째인 거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어서 Essential Singularity라고 부릅니다. Essential Singularity. 이거는 제가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었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뭐 무슨 특이점이라고 부를 텐데,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는 싱귤러리티가 아닌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싱귤러리티가 있기는 한데 내가 함수값을 잘 정의해 줌으로써 뭐 그런 싱귤러리티를 없애줄 수가 있으니까. 또 첫 번째 거는 되게 쉬운 거, 얘가 좀 더 제일 쉽겠죠. 난이도를 굳이 따지면. 두 번째는 이제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진짜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한대로. 근데 우리가 무한대는 잘 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이제 우기면은 얘가 이제 첫 번째 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세 번째 거는 진동하고 있으니까 뭐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바운디드인 것도 아니고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 2, 3 순서가 이제 더 어려워지는 순서로 나타나는 거고, 대부분의 책에서 이제 보통 쉬운 거 먼저 얘기를 하니까 이 쉬운 거 리무버블 싱귤러리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센셜 싱귤러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싱귤러리티를 다 분류를 했어요. 뭐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렇죠? 다 분류한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어떤 싱귤러리티가 있는 함수를 가지고 왔을 때 걔는 이제 뭐 싱귤러리티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셋 중에 어떤 거냐? 뭔가 문제가 있는 함수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셋 중에 하나 중에 어떤 거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얘네랑 동치인 명제를 찾고 싶습니다. 리무버블 싱귤러리티가 있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폴이 생길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사실 세 번째는 뭐 굳이 필요하지는 않죠.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아니면 되니까. 세 번째에 대해서는 뭐 필요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지만 뭐 얘를 좀 잘 설명해주는 어떤 명제가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에센셜 싱귤러리티가 발생하면은 뭐 어떤 게 생긴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전체를 세 개로 분류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을 알면은 나머지는 바로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닌 게 세 번째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소개된 것처럼 이 리무버블 싱귤러리티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얘가 어떤 이런 뭐 딜리티드 네이버후드에서 바운디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리만 티오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가 어떤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를 Z0에서 갔는데 그럼 이제 Z0에서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근데 바운디드래요. 이 딜리티드 네이버후드에서. 그러니까 Z0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당한 어떤 네이버후드가 존재해서 그 딜리티드 네이버후드에서는 바운디드래요. 그러면은 F는 어널리틱이 되게끔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란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해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얘는 바운디드이면은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반대 방향도 필요하죠.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를 가지면 바운디드냐? 근데 요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를 가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널리틱이 되게끔 만들어 준 거니까 뭐 적당한 네이버후드에서 당연히 바운드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어널리틱 펑션은 뭐 연속이기도 하니까 어떤 뭐 네이버후드에서 당연히 바운디드가 잘 되겠죠. 그래서 뭐 리만 티오렘이 얘기하는 거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증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폴에 대해서는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랑 동치입니다. 그 첫 번째에서 했었던 거랑 이제 좀 대응되게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를 갖는다라는 거는 이제 바운디드인 거랑 동치이고, 폴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제 Z0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가면 그게 폴이라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거 우리가 9.2절에서 주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얘네랑 이제 동치인 명제가 뭐냐, 요거를 찾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요 9.2절에서는 요 싱귤러리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9.3절이 마지막인데 요 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할 겁니다. 폴에 대해서. 왜 폴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냐면, 뭐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는 뭐 그냥 진짜 어널리틱이 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니까 뭐 더 관심이 없고, 왜냐면 이미 어널리틱이 돼 버렸으니까. 근데 에센셜 싱귤러리티는 또 너무 어렵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좀 만만한 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제 봤었던 것처럼 Z분의 1 같은 게 딱 폴을 갖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로랑 시리즈에서 했었던 게 뭐냐면 요 분수꼴들에 대해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랑 시리즈랑 요 폴이랑 좀 서로 잘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폴에 대해서 9.3절에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9.2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9.3절에 있는 얘기를 좀 하면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